교육과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이코어 ENC의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함께 진행을 맡은 STK의 김현민입니다. 네, 현님 이번이 벌써 세 번째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된다는데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예. 빅데이터 혁신공유대학은 작년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술 기반의 교육과 그다음에 기업과 함께 설계하고 학생들이 제안한 과정을 만들어서 오픈하는 등 여러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또한 보다 도움이 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네, 이번 교육 과정은 지난 1, 2회차보다 더욱더 알차고 풍성해져서 돌아왔는데요. 지난 2회차의 경우에는 12개 교과목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 3회차에는 무려 20개 교육 과정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학생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새로운 교육들도 추가되었고 지금 수강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학생들이 제안한 교육들 인기도 많은 거 보니까 여러분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간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우선 현미님께서 오늘 설명회 진행 네. 순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2022 동계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초대 인사죠. 구글 코리아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셔서 4차 산업혁명 혁신 기술에 관한 내용을 들려드릴 계획입니다. 그 뒤에 전체 교육 일정표를 안내드리고요. 강의 계획서를 설명드릴 겁니다. 네, 뒤로 갈수록 더욱더 알차고 귀중한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사업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은 한국판 뉴딜의 교육부 실행 프로젝트로서 오는 2026년까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차세대 반도체, 미래 자동차, 바이오 헬스, 실감 미디어, 지능형 로봇, 에너지 신사업 등 8개의 핵심 신기술 분야의 국가 수준 핵심 인재 10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전국의 대학들이 분야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표준화된 양질의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개발, 운영하는 열린 대학 오픈 유니버시티입니다. 네, 주요 사업은 이제 모듈형 교과목과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학생증으로 진행이 되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요자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이후에는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랩 그리고 산학 협력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도 함께 진행됩니다. 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준비되었습니다. 기업체 제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학생 제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요. 실무형 비교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부분과 역량 강화 비교과로 구분하여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선도 기업들과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공동 개발 및 운영하여 최신 기술 트렌드, 실무 기술 수요자 중심의 강의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 인력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까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계성 강화 및 성과 관리를 제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업이 열린 만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특히 이번 교육은 빅데이터 기반 실무 기술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들을 개발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점이 다른 교육 과정들과 특히 더 차별화되는데요.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실무와 직결되는 역량을 강화합니다. 빅데이터 선도 기업의 지원도 있으며 결과물 산출로 취업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교육 과정을 준비하면서 많은 학생분들께 사전 수요도 조사와 인기 투표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 일주일 동안 진행했던 여러분들의 이제 수강 신청 현황도 그 인기 투표와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바로 수강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교육과정 잘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알찬 겨울방학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빅데이터 혁신공유대학은 국가 수준의 빅데이터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서 7개 대학교가 모여서 만든 컨소시엄입니다. 주관 대학인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전북대학교, 한동대학교가 참여대학으로서 역할을 나누어 맡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공동대학도 생겨서 더 많은 학교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원대학교, 백석대학교, 경성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동국대학교, 가천대학교, 제주대학교, 경남대학교, 국립원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충남대학교, 인천대학교, 네.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이번에 함께하게 네,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컨소시엄과 실감 미디어 컨소시엄도 함께하기로 해서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인공지능에는 전남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영진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실감 미디어에는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개원예술대학교, 배재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빅데이터 혁신 공유대학. 이제 저희가 귀한 손님들을 모셨는데요. 초대 손님들이 아주 귀중한 미래 산업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공공사업부의 박진호님,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기술 전략 담당 최재형님을 모셨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공공사업부의 박진호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온라인이지만 저희가 얼굴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공공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진호입니다. 예, 오늘 올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영역에 뭐 AI, 빅데이터, 뭐 머신러닝이나 이쪽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공공 고객사, 가령 뭐 정부, 지자체, 대학교 여러 그 공공기관을 담당을 하고 있는 영업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제가 그동안에 쭉 IT 회사를 경험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딜리버리 하려고 하는 뭐 클라우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왜 여러분들의 커리어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왜 클라우드 교육이 여러분들의 커리어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교육이 현재 뭐 저희 구글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AWS 아니면 국내 그 IT 기업들이 왜 이런 클라우드 기술을 경험한 학생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혹시 클라우드를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20년, 한 25년 전에 학교를 다닐 때는 사실 그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버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자바라든지 아니면 C++ 이런 쪽으로 저도 공부를 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공부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업을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개발하거나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좀 시간을 소비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보셨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국내에 있는 여러 대학을 다녀보면 IT를 전공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IT를 전공하지 않는 그러니까 IT를 공부하지 않는 이제 다른 학생들 역시도 이런 뭐 AI나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비즈니스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대한 경험이 있고 어떻게 보면 실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클라우드가 제공하고 있는 뭐 다양한 장점들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기업들 역시도 클라우드에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뽑고 있는데요. 보시는 차트와 마찬가지 차트를 보시면 클라우드에 대한 시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엔지니어를 상당히 많이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이런 좀 약간의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저희 같은 이런 IT 기업들은 정말 찾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인재가 없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제 채용하는 기업과 아니면 지원하는 이 지원자 간의 그 상당한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뭐 S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가장 큰 그 전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취업 사이트를 보시면은 한 2,000건 이상 클라우드 관련된 엔지니어를 뽑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J사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J사 역시도 클라우드에 관련된 엔지니어를 계속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취업을 하려고 하는 자와 어떻게 보면 고용을 하려는 이 회사들 간에는 상당한 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필요한 부분을 보면은 클라우드에 관련된 뭐 설계라든지 아니면 개발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있는 학생들을 많이 뽑고 있는데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도 지금 IT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IT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그 자제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뭐 저희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AWS라든지 어떻게 보면 실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을 상당히 많이 쌓고 있고요. 저 역시도 이러한 형태로 계속적으로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 그 채용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학교 공부보다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지 아니면은 취업을 바로 했을 때 저희와 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경험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가점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비교과 과목을 통해서 실제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죠.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지금 만약에 뭐 배민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이제 메이저 SI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뭐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정보 처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마 클라우드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AI나 빅데이터 이런 쪽에 경험이 많은 학생들을 계속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를 다닐 때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PPT나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부터 해서 뭐 단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이제 구글에 오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일을 했고요. 다양한 글로벌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이러한 회사에 채용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IT 인더스트리에서 어떻게 보면 그 경험 있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글로벌 회사에 있었던 경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구글도 이번 교육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저희가 이제 퀵랩이라고 하는 이제 클라우드 스킬 부스트라고 하는 저희 구글이 가지고 있는 러닝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접속을 하시면 한 800개가 넘는 다양한 강의를 수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의를 듣고 그 강의 내용을 가지고 실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이러한 교육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 모든 커리큘럼은 구글에 인증받은 강사들이 다양한 경험과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러한 교육을 마치면 자격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구글 역시도 상당히 많은 자격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자격증을 땄을 때 반드시 취업이 되냐 이런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할 때 해당 지원자가 이러한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배지나 아니면 자격증을 획득을 한다라고 하면 향후에 취업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 IT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이라고 하시면 뭐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뭐 클라우드 디지털 리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비즈니스의 감각을 키울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안 그러면 이제 본인은 뭐 개발자에 관련된 코스를 밟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프로페셔널 클라우드 디벨로퍼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기본적인 설계나 아키텍트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시면 여러 가지 뭐 펀더멘탈 교육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요번에 저희가 몇 가지 구글 관련된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좀 더 딥다이브한 교육이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말씀드린 뭐 클라우드 부스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심화 교육도 계속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저희 구글 클라우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 끝나고 나서라도 저희와 함께 일하는 다양한 파트너라든지 강사들이 실제로 실무 현장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과 같이 코업을 하신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원하시는 기업에 충분히 취업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뒤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내용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IT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초 자격증에 관련된 부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AI나 빅데이터나 아니면 디벨로퍼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박진호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공이랑 비전공이랑 상관없이 이제 모두가 클라우드 시대에 들어왔는데요. 혹시 좀 간단하게 요약을 네. 중요한 내용을.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확대, 전문 인력의 중요성 그리고 교육 및 자격증을 통한 검증 인력 그렇게 해서 채용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관련해서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클라우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또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과정의 구글 교육 과정들은 잠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기술 전략 담당 최재형님을 모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안 보이지만 마음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에듀케이션 팀의 최재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공사업부 그리고 에듀케이션 팀에서 기술 전략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대학교나 혹은 교육청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 기술이 어떻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한 가지 그 화면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회사일까요? 아니면 하드웨어 회사일까요? 보통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 혹은 오피스이죠.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드웨어도 많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키보드 또는 서피스라는 하드웨어 또는 엣지라는 클라우드하고 연결되는 특수한 환경에서 쓰는 클라우드 컴퓨팅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와 컴퓨팅이 같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또한 더 나아가서는 엑스박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 서비스이고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애저라는 서비스입니다. 이 애저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365 혹은 다이나믹스 365 그리고 기타 파워 플랫폼이라는 근래에 가장 핫한 여러 가지 미래 기술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에 새로 런치가 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신청하셔서 좀 기다렸다가 허가가 되면 사용이 가능하신데 안에 그림을 보시면 텍스트, 즉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자동으로 이미지 합성을 합니다. 요즘 AI가 굉장히 핫하죠.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제로 AI를 연구를 할 수 있는 AI 서비스도 제공을 하지만 또한 추가적으로는 이런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도 제공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양한 여러 가지 오픈 플랫폼들 혹은 다양한 여러 회사들과 함께 여러 가지 협력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보시면 디자이너라고 돼 있는데 저 디자이너라고 돼 있는 부분은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기능입니다.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이 안에도 AI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라는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여러분이 쓴 내용에 따라 관련 내용들을 자동으로 추천하거나 혹은 안의 내용들을 정렬을 해줍니다. 즉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AI를
단순히 연구용으로만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따라서 여러분이 이미 모르는 상황에서도 AI 서비스를 받고 AI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작업 속도를 향상시키는, 작업 효율성 향상시키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라는 게임 회사를 엑스박 게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 서비스 관련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건 클라우드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됩니다. 게임과 클라우드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클라우드 스트리밍입니다. 지금 여기 이 PT에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엑스박스가 클라우드 기반의 엣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웹브라우저 상에서도 들어갑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엣지 상으로 들어갑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 클라우드 스트리밍으로 게임을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의 컴퓨터의 하드웨어, 스펙에 관련 없이 게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게임에서는 물론 게임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용 프로그램도 있다는 거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클라우드라는 기본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게임까지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 근래에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스펙을 필요하는 게임까지도 클라우드 스트리밍으로 게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얘기는 곧 굉장히 안정화된 기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 가능하고 또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서비스만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명시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팀즈, 여러분이 쓰는 여러 가지 컨퍼런스 도구들 중에 팀즈라는 곳에서 메타버스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가상세계에서의 미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앞으로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형 미팅은 실제로 아바타형 미팅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3D를 지원하고 그 안에 아바타가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가상세계에서 미팅하는 부분도 가능하고 또한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홀로렌즈라는 증강현실 장비를 통해서 증강현실, 즉 현실에서의 가상세계와 연결된 미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하드웨어도 제공을 합니다. 홀로렌즈, 애저 키넥트 같은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들입니다. 또한 이런 증강현실 서비스들은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교육계에서 교육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선생님이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가상개체를 현실에 불러오고요. 학생들은 자신들의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면서 또한 홀로렌즈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을 통해서 이 3D를 가상개체를 불러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즉 아까도 구글 과정이 있었지만 구글에서 유튜브를 스트리밍하듯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증강현실을 현실에 스트리밍하는 기술을 내놓았고 그 기술들은 아래 보시는 스페이셜 앵커 혹은 리모트 렌더링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가능한데 실제로 이 과정들이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오퍼레이션 엔지니어나 혹은 조금만 공부하셔도 될 수준의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십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중학교 과정까지 그리고 혹은 고등학교 과정까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 익숙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과정들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이 부분이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앞으로 퓨처 레디 스킬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레이아웃입니다. 가장 아랫단에는 애저가 있고요. 이 애저 서비스에서는 기본적인 IT 인프라 그리고 AI 서비스 혹은 빅데이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따르는 어플리케이션, 즉 프론트엔드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학교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도 개발이 여러 가지 되고 있고요. 특히 엑셀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또한 파워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들을 자동화시키거나 혹은 오토메이션을 할 수 있고요. 또는 기업의 특정한 서비스를 위해서 다이나믹스 365 같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그 상위 단으로는 팀즈와 같은 컨퍼런스 즉 팀즈 협업 제공 툴을 제공 중입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퓨처 레디 스킬 즉 학생들의 석세스를 위해서 다양한 필라 즉 다양한 영역으로 여러분의 그 어플리케이션 활용 능력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애저에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애저 시냅스입니다. 애저 시냅스라는 이 커다란 그림이 이렇게 육각형으로 쌓여 있는데요. 이 육각형 그림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를 하시려면 저 안의 내용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애저 시냅스를 사용하게 되면 저런 서비스들은 모두 다 패키지화되어 있고 왼쪽과 오른쪽처럼 여러분들은 프론트 엔드 단에서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만 사용하셔서 관련된 내용들을
사용 혹은 여러분이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이 가능합니다. 즉 이와 같은 모든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이 마이크로소프트는 패키징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잘 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즉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이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리고 애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런이라는 곳에 가시면 여러분이 배우고자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매우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한 깃허브라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드를 공유하고 코드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컬래버레이션, 협업 툴을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즉 퓨처 레디스크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팀즈라는 아주 걸출한 기업용 그리고 학생용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팀즈라는 컨퍼런스 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에 협업을 위해서 한번 팀즈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손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여러분의 보고 계신 화면과 같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기능들이 각각의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테두리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는 API를 통해서 다 데이터 호환이 가능하며 또한 마이 아날리틱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관련된 데이터들이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업들, 즉 마이크로소프트의 도구들은 개별적으로도 유명하지만 관련된 협업 그리고 같이 사용했을 때 큰 장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 많이 쓰시죠? 파워포인트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현재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단순 그림이 아니라 3D입니다. 즉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은 3D 엔진까지 들어와 있고 이런 엔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메타버스나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3D 엔진이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서 여러분이 리깅이라는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나 움직이는 애니메이션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3D 관련 메타버스 준비하신다면 파워포인트도 좋은 발표 도구입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엑셀의 화면인데 데이터베이스 화면이 아닙니다. 엑셀에서 액세스 혹은 SQL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등을 가져오고요. 저도 엑셀 엔지니어지만 엑셀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와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가능하며 또한 올랩이라는 큐브를 생성해서 멀티 피벗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이 부분은 빅데이터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엑셀도 매우 훌륭한 도구인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한 그 많은 서비스들이 굉장히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들을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사용 가능하며 혹은 다음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 근래에는 파워 플랫폼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업무를 자동화시켜서 여러분의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업무를 굉장히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쓰시기 바라고요. 교육 과정 중에 파워 BI가 없긴 하지만 엑셀과 파워 BI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데이터를 하시는 분들은 엑셀과 파워 BI 두 가지를 같이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보시는 스튜던트 석세스 혹은 티칭 앤 러닝 그리고 안전한 환경에서의 사용 그리고 아카데믹 리서치에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혹은 애저 클라우드와 같은 다양한 AI, 빅데이터 서비스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퓨처 레디스크를 더욱더 개발시키고 준비된 사용자로서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취업으로서 발생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번에 다음 기회에서 또 좋은 세션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말씀 나눠주신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재영님 감사합니다. 사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삶이 밀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 맥북 쓰시는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저의 큰 착각인 것 같습니다. 엑스박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곳에 MS의 제품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발표 내용 네. 요약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 애저가 가장 중요했고 그다음에 애저를 시작으로 다양한 미래 기술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도 보였죠. 그래서 AI를 연구하는 서비스와 그다음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파워포인트, 엑셀에도 AI 기능이 있었던 것도 알았고요. 아까 엑스박스도 말씀 주셨지만 게임과 클라우드의 연계, 특히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스트리밍으로서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 다양한 도구들은 협업 그리고 같이 사용할 때 이제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어떤 건가요? 예,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데이터는 미래 사회의 석유이고 빅데이터를 잘 다루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버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학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설명해 오신 분들이 장래에 들어가실 회사가 곧 MS이자 구글이 아닐까 아, 기대되네요. 네, 생각합니다. 네, 이제부터 다시 한번 더 이제 또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교육 과정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일정표 먼저 함께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교육과정 신청 받고 있는데요. 예, 이번 주까지 이제 신청을 받고 나면 12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MS, 구글, 아마존, 유니티, 엔비디아 등 다양한 기술 교육과 파이썬, 영어, 포토샵 등 역량 강화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일자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스케줄과 잘 맞춰서 이제 수강하시고요. 예, 중도 탈락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일정표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고요. 필요하신 분은 빠르게 캡처 사진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이제 구체적인 강의 계획서를 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죠. 예,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하는 인공지능 입문 취업 특강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50명 정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거고 기초 과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전공자들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통해서 진행할 거고요. 자격증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I 펀디멘탈이라고 줄여서 AI 900이라고 불리는 자격증도 마지막 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입문과 머신러닝의 이해,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대화형 AI 같이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하는 빅데이터 입문 취업 특강입니다. 앞에는 인공지능이었다면 이번엔 빅데이터인데요. 이거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워낙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인원을 조금 더 받아요. 그래서 60명 정도 받을 거고요. 그다음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마찬가지로 비전공자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초급 과정입니다. 그래서 연계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데이터 펀디멘탈 줄여서 DP900이라는 자격증과 연계될 거고요. 빅데이터 입문, 핵심 데이터 개념, 데이터 역할 및 서비스 검색, 관계형 데이터 탐색, 비관계형 데이터 탐색, 애저 코스모스 DB, 그리고 데이터 웨어 하우징까지 다양한 빅데이터에 대한 기술들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엑셀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비전공자도 가능하고요. 엑셀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아까 이제 말씀 주셨는데, 엑셀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가장 쉬운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 알고 있던 엑셀에서 넘어서서 데이터 분석도 하고 이를 시각화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엑셀을 활용한 데이터 사이언스, 파워 쿼리, 파워 피벗의 이해, 데이터 전처리, 파워 쿼리 편집기, 데이터 가공 및 활용,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에 대한 과정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 기초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급 과정이고요. 그래서 연계는 PL900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파워 플랫폼 이제 국제 인증 자격증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파워 플랫폼을 입문하고 또한 이런 파워 플랫폼을 이해하고 이 파워 플랫폼을 소개하고 또 개요를 한번 다뤄보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워 앱스, 파워 오토메이트 이런 파워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학습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 펀디멘탈이라는 국제 인증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게 됩니다. MS 과정 중에 마지막 과정은 애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요. 이 과정은 이제 중급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학습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을 때 필요한 과정이고요. DP100이라는 자격증하고 연계가 됩니다. 아까 AI 900, DP 900, PL 900이었잖아요. 900이라는 숫자가 가장 낮은 단계, 가장 쉬운 거고요. 100은 그보다 위에 상향된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을 통한 데이터 탐색 및 분석을 하고요. 회귀 모델 학습 및 평가, 그리고 분류 모델 학습 및 평가, 클러스터링 모델 학습 및 평가, 그리고 딥러닝 모델 학습 및 평가가 진행되고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데이터 국제 인증 자격증까지 연계돼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구글 프로그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기초와 취업 특강입니다. 비전공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초급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요. 제가 예전에 구글의 취업 특강을 한 2번 정도 따라가 봤는데
굉장히 알차고 유익한 내용이 많으니까요. 비전공자분들도 관심 있게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명을 모집을 하고요. 구글 클라우드의 제품 및 서비스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프로페셔널 데이터 엔지니어로 연계 자격증 과정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펀더멘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월 16일 하루 진행되는 내용이지만 이제 살짝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중급 단계 전공학과 2, 3학년 수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 클라우드의 인프라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제품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교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계 자격증으로 마찬가지로 프로페셔널 데이터 엔지니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엔지니어링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그러니까 저희가 GCP라고 부르죠. GCP를 활용한 데이터 엔지니어링 이제 본격적인 고급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명 모집을 할 거고요. 프로페셔널 마찬가지로 데이터 엔지니어 자격증을 목표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구글을 활용한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펀더멘탈을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GCP 상에서 데이터 처리 그리고 시스템 설계와 구축까지 다루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급 비전공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이제 그 AWS의 대략적인 내용과 클라우드 플랫폼 자체에 대한 이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기본되는 자격증이죠. AWS Certified Cloud 프랙티너. 요거 이제 관심 있는 고등학생 전공자들, 그러니까 고등학생 중에 전공자들도 딸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요. 비전공자분들도 너무 두려움을 갖지 않고 AWS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AWS 디프레서입니다. 이건 이제 대면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초급 과정이지만 30명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 초급 과정이기 때문에 선수식이 없더라도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AWS를 활용한 강화학습 및 알고리즘에 대해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초적인 파이썬 내용도 함께 들어간다라고 하니까요. 비전공자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포켓몬고 많이 하셨잖아요. 포켓몬고가 유니티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유니티 게임 만들기 아티스트 과정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는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일 도구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관련해서 유니티 자격증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이름이 아티스트인데 자격증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티스트 자격증 하나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티를 소개하고 또한 유니티의 비전 그리고 유니티 아이디에서 허브 사용법 익힌 다음에 수업 중간에 내가 한번 게임을 하나 자그마한 게임을 한번 만드는 그런 실습까지도 같이 연계되고요. 마지막에는 UCU라고 불리는 유니티 관련된 국제인증 자격증 아티스트를 취득하는 것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NDBIA 과정인데요. 엔비디아는 딥러닝 인스티튜트라고 줄여서 DLI인데요. 이 중에서 펀디멘탈 과정 중에 하나인 딥러닝의 기초인 수업이고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딥러닝이 컴퓨터 비전 및 자연어 처리 분야의 실습 예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배웁니다. 고도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처음부터 도구와 요령을 익히며 딥러닝 모델을 트레이닝할 수 있고 무료로 이용 가능한 사전 훈련된 첨단 모델을 활용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딥러닝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시작해 실행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다음은 이제 딥러닝에 또 이제 자연어 처리 딥러닝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는데 실제 저희가 사전 그 설문조사 통해서 인기 투표를 했을 때도 여러분들께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수업을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DLI 인증서를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진행하는 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참가자에게는 관련 분야에 대한 역량을 인정받고 전문적 커리어 성장을 지원하는 공식 인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서 엔비디아 과정인데요. 자연어 처리에 대한 부분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 분류 등의 텍스트 분류 작업에 트랜스포머 기반의 자연어 처리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명명된 NER, 그러니까 엔터티 인식 작업을 위해서 트랜스포터 기반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과 지표, 도메인 특수성,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바탕으로 특정 사용 사례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어느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 기능, 구속 조건 및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 수료 후에 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참가자들에게는 엔비디아 DLI 공식 인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현재 지금 접수받고 있는 진행 중인데요. 예,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과정 중에 하나예요. 국가공인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자격증 ADSP 과정이 있습니다. 예, 이 과정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해 내부 업무 프로세스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 기회를 발굴하여 분석의 목표를 정의하고 분석 대상 도출 및 분석 결과, 활용 시나리오를 정의하여 분석 과제를 체계화 및 구체화하는 빅데이터 분석 과제 정의, 분석 로드맵 수립, 성과 관리 등을 수행하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과정 시험을 응시하도록 해서 합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글 애널리티스 공인 자격 과정이 이제 1분반, 2분반 해서 두 개의 분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구글 애널리티스 공인 자격 과정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잠재 고객, 사용자 흐름, 행동 패턴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정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줄여서 GAIQ라고 불리는 구글 애널리틱스 국제 공인 자격증 시험까지 계속해서 연계될 겁니다. 2분반도 마찬가지고요. 잠깐 1분반으로 돌아가면 1분반의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바로 수업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분반의 경우에는 2월에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개인 스케줄에 맞춰서 잘 신청하셔서 교육과정 수행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잠깐 어려운 쪽으로 갔었는데요. 다시 비전공자분들을 위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코알못, 코딩이 난 어렵다, 코딩이 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파이썬 기초 과정입니다. 비대면 30명을 모집을 해서 2월 달에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우리 다들 아시잖아요. 개발자와 비개발자 상관없이 이제 모두가 코딩을 어느 정도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파이썬의 기초를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에 이제 미니 프로젝트도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실무에 도대체 어떻게 쓰여지는가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목을 보자마자 저도 너무 듣고 싶었던 실용 영어 회화 수업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이 된다고 하니 부담 없이 신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실생활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회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니까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 인원 제한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이미 찬 걸로 알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빠르게 신청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커리큘럼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또 가장 중요한 언어들 중에 하나죠. 자바스크립트, HTML 그리고 CSS를 익히는 프론트엔드 코딩. 이제 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중에서 이제 프론트엔드 분야를 다룰 거고요.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지만 초급 비전공자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프로그램 내용 보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재미있는 과정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도비의 1인 미디어 교육 과정, 이제 포토샵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요. 여러분들이 시각적 혹은 영상적인 자료를 사용을 하실 때 다양한 이제 어도비의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사진, 동영상, 그래픽, 오디오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를 잘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번에는 포토샵 과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ACP라고 해서 어도비 서티파이드 프로페셔널 자격증도 함께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교육 과정인데요. 파이썬으로 배우는 아르테미스 달 탐사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이제 나사에서 실제로 발사가 되는 달 탐사 위성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파이썬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비전공자도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로 산출되는 우리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코딩을 처음 접한다,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준비한 강의 계획서였고요. 정말 다양하고 많은 교육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앞으로도 해왔던 것들을 하면서 안 했던 것들을 할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와 계신 미트 채팅방에 미팅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혹시 스마트폰, 모바일로 들어오신 분은 우측 하단에 더보기를 보시면 통화 중 메시지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동활용대학 재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예,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보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대학도 있고 공동대학도 있고 하는데요. 모두가 다 현재 신청 가능하고요. 다양한 과정들이 열려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수강 신청 받고 있는데 빈자리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바로바로 신청해 주시고 친구들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이번 겨울 방학 때 정말 내 자신의 성장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어떤 걸 해볼까 할 때 지금 많은 교육 과정들이 각 학교에서도 준비되어 있지만 빅데이터 혁신공유대학에서 준비한 이 과정들만큼은 정말 많은 교육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것들, 안 해본 것들, 새로 시도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경선님께서 이제 신청을 못하는 경우라는 게 이제 수강 신청을 못하셨을 때 녹화된 영상으로 학습이 가능한지.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신청한 분들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수업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수업들은 녹화가 진행이 되어서 대신에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그 수업을 빠졌으면 저희가 녹화본을 제공하지만 아예 신청하지 않고 참여를 안 하신 분들한테는 따로 저희가 제공하지 않아요. 네. 혹시 이제 뭐 채팅으로 질문하기가 조금 내용이 어렵거나 난해하신 분들은 하단에 이제 마이크 음소거가 되어 있는 거를 푸시고 빨간 색깔 마이크 버튼을 푸시고 직접 목소리로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전에 손 들기 먼저 하시면 저희가 이름 불러드릴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김석찬님께서 자격증의 응시료가 지원이 되는지 요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모든 과정들은 최대한 자격증에 대해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구글이나 이제 아마존의 경우에는 시험 볼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금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직접 마지막 날 시험 운영 기간을 통해서 바로바로 시험을 진행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도 있고요. 국가공인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자격증 과정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접수를 한 다음에 이제 합격을 해서 합격증을 보내주면 그렇게 해서 응시료를 전액 환급을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진행되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응시 계획이 강의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자체가 자격증 자체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서혜원님께서 설명해주신 강의 계획서 파일을 확인이 가능한지. 지금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신청할 수 있는 신청하는 곳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강의 계획서 다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확인하기 거기 버튼 누르면 바로 지금 저희가 준비한 소개해드린 과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본인의 일자 스케줄 확인하시고 내용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서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혁신공유대학이 준비한 2022 동계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들 모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성장하시고 원하시는 목표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아이코의 김수현, STK의 김현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